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최근의 현황부터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 지수가 반등을 좀 주다가 네. 지난 주말 또 반등을 주다가 금요일 되면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쭉 올리다가 금요일 날 떨어지고 쭉 올리다가 금요일 날 떨어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리가 그만큼 이제 좀 했던 부분도 있고 옵션 만기 지나고 했으니까 조금 지켜볼까라고 하는 생각도 조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코로나 결론 났느냐라고 했을 때 치료제, 바이러스 관련된 치료제, 의학 논문에서 올렸던 논문들이 전부 취소된다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네. 바이러스 백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나오더라도 얼마 못 간다. 변이 나오면 변종 대응 안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개발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백신 애들 팔뚝에 주사 꽂을 때는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혹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과의 어떤 신뢰도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는 전문가 말을 믿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로 들어가면서 7월 말에 이제 경기 부양책 만료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페이첵이라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직접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라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대규모로 충당을 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쉬라고 한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약사라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갔을 때 자영업을 하면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떡 본 김에 제사 한번 지내자 어차피 장사해서 돈 버나 손님도 없는데 코로나 위험 무릅쓰고 하느니 셔터 내려놓고 일단 실업급여 받자라고 하면서 그거 받아서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원이나 하원에서 규모를 좀 $600 주간급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상당 부분은 주식시장을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 만기가 다가오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증시가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경기 회복 신호 관련된 부분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조금 올라갔던 부분은 소비 지표 18%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4월, 5월까지의 소비 지표 본다고 한다면 전년 대비 20%에서 60% 정도 수준의 마이너스를 유지할 거다. 그러면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가 대부분 다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6개월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된다면 현금 흐름이 돌지 않기 때문에 부도 문제라든가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대선 이후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지어 정말 이건 낙관적으로 3분기, 4분기 이 정도로 회복된다. 10%, 30% 회복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온 데이터, 예상되는 데이터 자체도 그 뉴스에서 표현하는 건 추악하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지원금 받아놓고서 애들 월급 주는 거 70%까지는 오케이 익스큐즈 하겠다라고 한 건데 거기서 배당 주고 거기에다가 자사주 매입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올해는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배당금 지급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 그게 3, 4분기 들어오면서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얘기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사람들을 설득하는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 때 그걸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게 되면 많이 팔게 될 것이고 또 그거 아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자라고 하면 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에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그 모기지 관련된 연체율이 지난 4월, 5월로 지나가면서 0.5%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저금리고 돈 풀어주고 모기지 국채 매입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모기지 관련된 부분은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서 그 상승폭만으로 보면 1979년 5.1 쇼크 사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부분. 별건 아닙니다. 막아주니까 어차피 대선 이전에 이런 거 갖고 문제가 되면 표밭이 위험하기 때문에 막을 거는 막을 거지만 어쨌든 경제 상황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동차 대출 3개월 자동차 대출 안 갚으면 그냥 가져다가 중고차로 팔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동산 처분하기 굉장히 쉽고 법적인 권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잡한 프로시저가 없기 때문에
또 규모 자체도 자동차 제출 같은 거는 높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그 뭐 슈퍼마켓 가거나 뭐 비디오 한 편, 지금 비디오 빌리는 게 없지만 지금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조그만 거 사러 가려고 다운타운을 가려고 해도 차로 30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거가 우리로 보면 뭐 따릉이 자전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인데 그것도 돈을 못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식료품비 못 내는 거 다음으로 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차트, S&P 차트 잠깐 보여드렸는데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스권을 갖다 놓고 이번 주, 다음 주 7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하원에서 내는 경기 부양책과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합의를 보면서 그 부양책이 나오면 이게 윗뚜껑을 열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조금 빠지자라고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유심히 지켜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큰 착오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고점에서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할 가능성, 이러한 박스권이 향후에 또 어떤 변곡점이 될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국내에서도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대북 리스크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국면인데 물론 전반적인 지수상으로 보자면 학습 효과가 있어서 대북 리스크로 빠지진 않아요. 하지만 방산주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다가 네. 금요일에는 또 상한가 풀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잖아요. 네. 영향 어떨까요? 네, 뭐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자들이 진짜로 화가 났으면 연평도나 백령도를 때렸지 저기 와서 연락 사무소 건물 하나 뭐 몇백억짜리 때려부시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네. 거고, 저게 반대로 해석해 보게 되면 이제 북한도 자기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라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징징거리는 소리 정도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에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남북 관련된 부분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2002년도니까 핵실험하고 나서 거의 20년이 가까워 왔는데 핵을 만든 거, 핵을 쥐고 있는 건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증시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비대칭 전력, 전략무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갖다가 화난다고 해서 집어던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나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 함부로 대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천에 있는 하이닉스 공장 하나가,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1년 동안 내는 매출, 그게 북한 GDP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재래식 무기, 포탄 한 발에 뭐 40만 원, 그다음 뭐 대포알 하면 뭐 거기에다 기름 넣고 하는 거, 전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야들은 돈이 없는 거고 기름도 네. 말라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걔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이나 미국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정권 뺏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남한 영토에서 훈련을 하고 전투기가 떠서 북쪽을 향하게 되면 거기서도 똑같이 전투기가 떠서 얘들이 훈련을 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와서 타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떠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름이 많은 남한에서는 충분히 떠서 뭐 훈련하고 뒤돌아오면 되지만 야들은 이거 한번 뜨고 나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남한에다가 훈련하지 말아라. 그리고 미군 좀 제발 철수하고 니들 좀 우리 괴롭히지 말아라. 나도 핵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평양에 배급도 못 줬다라고 할 정도니까, 수도가 그 정도니까 지역들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상을 하기 위한 루트로 어떤 부분에서 악재로 볼 게 아니라 호재로 봐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가 난발적으로 2차, 3차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차단을 했는데 이거 어디서 걸린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우리가 모르고 있긴 하지만 10배 정도 숫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걸렸다가 조용히 나와버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다니면서 퍼뜨렸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 국민에 대해서 어떤 항체 검사를 한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건 두 개예요. 열이 났을 때 이 사람이 코로나 걸렸나라고 하는 것과, 멀쩡한데 이 사람이 항체가 형성돼 있어서 한번 들어왔다 나간 코로나를 이 사람이 이겨서 내 몸에 내성이 생겼는가라고 하는 거를 검사하는 진단 키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내성이 생긴 거에 대해서 전 국민 검사 한번 할까라고 하는 거,
건강보험도 튼튼하고 하니까 한번 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금 뭐 어떤 부분에서는 비관적이지 않은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에서의 전망치 자체가 하반기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매수세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 그쪽으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미국발, 해외발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밀리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은 그동안에 동학개미들이 만졌던 주식과는 다르게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세와 화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좀 투자하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네. 종목들 유망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 이번 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장세 펼쳐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죠. 지난주에 애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국산화와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 종목들 실제로 좀 잘 갔어요. 이번 주에도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 유효할까요? 네,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네. 어떨 때는 경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종목 섹터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섹터 얘기는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네. 뭐 20분 방송을 하긴 하지만 제가 이거 방송 2~3시간 준비하는 건 아니고 일주일 내내 준비를 하는데 이 종목들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강영현의 진짜 전략을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자료들을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네. 끝나고 올려놓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들 섹터를 좀 정리해보면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차, 그 다음에 미국이 인프라 법안 제출을 합니다. 그것 관련돼서 하원에서 이번 주말에 하원이 내세우고 그거에 대한 합의를 7월 초까지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재, 국산화 이거 그냥 그동안에는 구호 아니냐, 그 일본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라고 하는 기업이 일본 제품을 갖다 쓰는 거는 일본이 가깝고 걔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냥 써준 건데 이 부분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삼성이 써주겠다, 일본산 배제하라라고 하면서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다 국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일본에서 국산화 관련된 소재, 반도체 소재라든가 OLED 소재 업체들은 시가총액이 5조, 10조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기업들 기껏 해봐야 1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크게 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배팅하러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보셔서 알겠지만 폐기물 관련된 내용들도 나옵니다. 이거는 음식을 온라인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을 온라인 배송을 시키면서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폐기물 관련된 주 그동안 좀 조정 보였는데 이 부분에서 매기를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그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LG화학이 신고가를 갔습니다. 이거는 삼성 SDI는 소형, LG화학은 대형이라고 본다고 하면 LG화학이 대장을 치고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LG화학의 사업 구조를 잠깐 보시면 그동안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막 확대가 되지는 않고 영업이익이 어떤 부분에서 플랫했다라고 하는 부분, 항상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LG화학은 R&D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겁니다. 차를 하나 만들려면 차를 똑같이 뭐 깡통처럼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 수요라든가 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성능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하나하나 어떤 부분에선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가 10만 대 팔리는 거하고 100만 대 팔리는 게 있다라고 했을 때 100만 대 팔아주는 데다 배터리를 설계해갖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R&D 비용은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는 10만 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건 100만 분의 1이 되는 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LG화학으로 손을 잡고 R&D 비용 딱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 100만 대씩 팔 거야, 50만 대씩 팔 거야 라고 개런티를 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출과 수주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 영업이익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LG화학이 어떤 부분에서 개런티하는 부분은 500에서 600km 가는 어떤 배터리 만들어주겠다, 디자인 성능 어떤 부분에서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소재 부분이라든가 장비 업체들이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의 구체적인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코케미칼,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여기 뭐 매출은 크지는 않지만 성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이나 첨보 같은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LG화학을 탑픽으로 봐야 될까요? 네, 어쨌든
대장들에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전하고 네. 대장들에 찍는 거 좋은 것 같고요. LG화학이 어쨌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장입니다. 대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뭐 이슈가 나왔는데 이런 그린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나 미국이 리더가 아니고 유로존입니다. 유로존이 지금 계속해서 그린에너지 관련된 투자,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또 1,400억 유로 투자하겠다라는 거고 7월 8일까지 구체적인 구상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수소차 관련된 밸류체인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뭐 효성 첨단 소재라든가 그다음에 상하 프론테크, 그다음에 진성 TC 같은 것도 뭐 차 쪽은 아니지만 수소차 충전소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 퓨어셀로 납품을 이미 해서 80억 정도 매출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화 관련된 주식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제일 섹시해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네. 실제로 기존 매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40나노 이하급에서만 하다가 이제 기술은 10나노 이하에서는 못하는데 10나노 이상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한국 애들이 할 줄 아는데도 일본 거 갖다 썼습니다. 괜히 케미컬 조금 그거 몇백억 되지도 않는 거 바꿨다가 잘못해서 공장 서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납품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본 거 쓸게 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밀어주고 국산화 관련된 부분에서 오너의 의지가 있다고 보니까 10나노 이하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써 라고 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뛰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폴리이미드라든가 포토레지스트, 그 다음에 그 불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에서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동진 세미캠이 또 뭐 금요일 날 상당한 폭을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시고요. 필옵틱스라든가 APS 홀딩스 이런 것들은 아직 OLED 관련된 부분은 뭐 나오진 않았는데 이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AP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도 굉장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이번 주에 꼭 보셔야 될 부분, 인프라 관련된 부분, 두산 인프라코 많이 날아갔는데 그 부분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계열 분리를 하면서 이거 비싼 값에 살 거니까 한번 투자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인도가 투자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도로라든가 교량을 어떤 바꿀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예산안의 대부분이 5천억 불을 5년간 쏟아붓겠다라고 한 건데 1,000억 불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 돈으로 12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4대강 사업을 하던 10여 년 전에요, 22조 투자했습니다. 그거에 6배 되는 돈을 매년 투자해서 5년간 지속한다는 거기 때문에 특히 도심을 팔려고 하면 큰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그만 포크레인, 뭐 통신선도 매수하고 하수구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산 밥캣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캐터필라라든가 미국 업체들이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인 진성TC나 DY파워 같은 것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전체 시설 투자가 지난 일요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뭐 유진테크, 오션브리지 이쪽에서는 국산화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의 구조 변화에 따른 어떤 부분에서 확장, 그거에 따른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 두 종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기물은 뭐 여지없이 YN텍이라든가 인선ENT, 그 다음에 비상장 자회사로 갖고 있는 태영건설,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뭐 이것들이 다 너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뭐 하나나 찍어라라고 하는 걸 그거는 뭐 제가 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 차트들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는 부분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멀리 보고 매수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